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성공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돈을 받기 전까지 다른 사람, 채무자의 동산이나 특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을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권은 특히 경매나 공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건설회사 같은 데서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까다롭고 판례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유치권의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민법 규정을 봐야 되겠죠. 유치권은 민법 3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0조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을 내 돈을 받기 전까지. 근데 조건이 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받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안 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점유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채권이 있고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강제로 뺏거나 훔치거나 그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그러면서 점유를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조문을 보셨고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물건 자체에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됩니다. 법조문 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유치권의 가장 큰 효력과 힘은 이 점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 규정, 민법 320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너랑 나랑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건설 도급 계약을 할 때 내가 돈을 못 준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없는 걸로 하자. 이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320조 2항에 규정된 것이죠. 점유를 불법적으로 개시를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점유권이 있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가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자기 돈을 받기 전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건설회사가 건설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지어진 건물인데 입주가 안 돼 있고 유치권자다.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페인트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게 유치권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그렇게 현수막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수막 붙여놓고 페인트로 글씨 써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것은 점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실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아파트 현장을 A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2003년, 20년도 더 전에 재정적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한 6분이 발생을 했고, 당연히 채권자들은 더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노무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레인, 포크레인, 트럭, 운송료, 레미콘, 여러 가지 이런 업자들이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6분이 계셨고, 그분들 중은 대부분 노무자들,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빌려주신 분들이 채권자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B회사가 A로부터 현장과 이 사업권을 인수했었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채권자들이 이 B라는 회사가 사업권과 현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고 채권자들이 어느 순간 오셔가지고 아파트 출입구 입구를 막으면서 점유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 회사의 대표이사께서 당연히 이 채권자분들하고 협상을 시도를 했었죠. 협상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안 됐고, 이루어질 듯 하다가 안 됐는데, 이 B 회사가 그 아파트, 집다만 아파트죠. 그래도 한 동 정도는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채권자들 대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다른 채권자들 한 5분까지 전부 다 해서 채권 포기 및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채권자들은 현금이 안 들어왔다, 나에게 돈이 안 들었다라는 이유로 입구 봉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B회사의 대표이사께서는 일단은 입구를 열어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공사를 시작해야 금융사들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니네들에게 나머지 채권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자분들께서 이미 한번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B회사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비킬 수 없다 하시면서 입구를 계속 막았어요. 결국 협상을 포기하고 저에게 B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들어갔고,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지났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중단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누가 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점유상실. 왜냐하면 20년 전부 점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유권을 상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소멸됐다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치권 포기 약정을 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배척이 됐었고 4번이 인정돼서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지급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B회사의 대표이사께서도 잘 모르고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나셨는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유상실이 됐었다. 당연히 20년간 점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어찌되었든 채권자들이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중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점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상실로 인한 공격도 통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 세 번째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 4동의 아파트였는데 그 중에 한 동은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완공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재판부께서는 재산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주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유치권 포기 약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께서 그 포기서에 인감도장을 찍었지만 인감증명서를 안 줬다. 돈을 받기 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원에서 보면 인감증명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사자들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서류가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4번째 유치권 포기 약정이 인정돼서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업지원 유치권 부존재 확인 몽고 땡땡 건설회사 소송대리 김태호 변호사. 피고는 채권자들이죠. 6군데였습니다.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변론 종결이 2023년 10월에 있었고 판결 선고는 11월에 있었습니다. 주문, 여기 내용은 선으로 그린 도면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 이 부분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주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채권자분 중 한 분에 대해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분은 채권자들의 대표셨는데 유치권 채권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 됐고 마지막에는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소송을 하실 때 무조건 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소심에 가고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 판결을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원고의 주장 쭉 이제 내려가고 승소하게 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사건 서면의 유치권 및 채권 포기서라는 표제와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자로서 채권 금액을 포괄적으로 포기하고 이후 어떠한 경우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드러났듯이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피고들의 유치권은 소멸하여 현재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긴 사건이어서 이렇게 아파트 전부 다 특정을 했고 별지로 이게 도면이고요. 항소심 판결문인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에 있었습니다. 항소 주문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길고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피고들이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 대체 집행까지 신청해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 대체 집행관 같은 경우는 철거 소송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해서 받는 것인데 먼저 채권자가 집행관한테 의뢰를 하고 비용을 먼저 내고 철거를 한 다음에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아파트였습니다. 이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길을 이렇게 철판으로 막고 여기 채권자분들 네 분께서 이렇게 현수막 쳐놓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유치권 행사 중 22년 전 공사는 우리가 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돈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전부 받으신 건 아니고 일부 받으셨어요. 저도 제 법원에서 이 채권자분들 전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서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분들 이분들한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버티고 막고 그래도 채권자가 이 현장, 이 부도난 현장을 양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이기 때문에 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진행이 돼야 그 돈으로 이분들한테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막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도 공사를 못하면 이분들은 정말 헛고생만 하고 돈을 못 받아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했었습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서 입구를 막으셨고 여기 이제 살벌하게 써놨죠. 빨간색으로. 손대면 죽는다. 사기 조심. 저도 이 현장을 가봤는데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한 4-5분이 아까 이 사진 이런 분들이 거기서 정말 이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현장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도 또 이렇게 갖다 놔서 현수막 걸고 채권단 사무실 여기 보니까 몰래 찍은 느낌이 나죠. 의뢰인께서 찍은 사진인데 몰래 찍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유치권 행사 중. 근데 협의가 되고 이 사진은 철거하는 사진입니다. 아까 이런 철조망 같은 거 철거하는 사진이고 이분들이 크레인 업체도 있다 보니까 이 크레인을 갖다 놓더라고요. 입구를 막으려고 갖다 놨는데 자 합의가 돼서 채권자께서 인부들을 불러서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 크레인을 치우는 거였습니다. 치우는 장면이 해체 작업이죠. 정말 꽉 막아놨었어요. 트럭 싣고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축하드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철거하셨네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자를 보냈고 이 회장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 딱 앞에 사진을 찍으셨죠. 기념사진 촬영을 하셨죠. 그리고 현수막 바로 붙였습니다. 여기 위에 잘 안 보이시지만 사건 번호 써있고 판결에 의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이다. 기념사진 찍으셨고 부사장님하고 같이 이 현장을 둘러보시는 사진이고 문이 활짝 열렸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기념사진
정말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활짝 웃고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건설회사가 이제 입구를 막은 겁니다. 점유권을 확보를 한 거죠. 바로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자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새벽에 와서 또 입구 막고 점유 행사해버리면 또 골치 아파져요. 어느 순간 입구가 풀렸다. 그러면 바로 점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펜스를 쳐버려야 돼요. 재빨리 입구를 막고 점유권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부근에 이 지적도인데 여기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 길 하나를 아까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현장이고. 자, 지금까지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치권을 알게 되면 정말 유익합니다. 근데 유치권이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어려운 경우가 꽤 있고, 특히 유치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못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버티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상식선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매 투자나 NPL 투자, 그다음에 건설회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